3시 27분 25초 지나갑니다. 3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양시장 흐름입니다. 지수는 오늘 요지부동입니다. 거의 변동폭이 없다시피 했어요. 오늘 저가가 2743포인트, 고가가 2765포인트니까요. 현재는 그 중심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는 0.31% 오르면서 2755.19포인트의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약 8포인트 정도 전거래일 대비 오르는 수준 보여주면서요. 오늘장 다소 위아래로 막힌 움직임 장중 내내 이어졌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현재는 0.5% 오르면서 943.81포인트 정도 선 마무리될 것 같고요. 3일 연속해서 상승 움직임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엔 다소 부진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위쪽으로 이후에 방향을 뚜렷하게 잡으면서 대체로는 945포인트 근처에서 횡보하는 움직임 오늘 내내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쪽에서도 변동폭은 제한되면서 강보합권 내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현재 상승 종목이 양시장을 합해서 좀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가 종목 없고요. 상한가 종목이 총 5종목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남선, 알미늄, 우선주 있습니다. 대한전선하고요. 새우글로벌 이렇게 총 3종목, 개별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 앞서서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겠지만 오늘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무더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리 가격이 들썩이면서 이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 오후장에 좀 주목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대한전선 상한가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 가온전선, 전선자 붙는 종목 강하긴 한데 사실 거래가 평소에 많이 실리지 않던 종목이어서 조금만 쏠려도 좀 가뿐하게 올라갑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우리넷이 상한가를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또 회자가 되면서 우리넷 대표적인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이죠. 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SL 바이오닉스 이 종목은 오늘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일찌감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감사의견 적정이 나오면서 상패 우려를 벗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밖에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31일 목요일장까지 마감이 되면서 3월장 그리고 1분기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힘들었죠. 올해 처음 시작할 때가 3,000선 약간 밑돌면서 2,998포인트였는데 오늘 종가 카운트 해보더라도 올해 들어서만 지수는 7% 정도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1,038포인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940선대니까 올해 들어서 8%나 지수 기준으로는 밀려 내려간 겁니다. 1분기는 안 좋았다라는데 아마도 이견이 없어 보여요. 이제 2분기로 시선이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28,000엔선에서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동안에는 28,000엔선까지 가파른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부근에서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도 니케이 225 지수는 28,000엔선 밑돌았습니다. 0.73% 하락이고요. 27,821.43엔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증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별로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중일 가운데서 우리만 좀 안정적인 상승 기조였고 일본, 중국 모두 다 안 좋은데요.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입니다. 현재 0.38% 하락하는 모습 3,253선 부근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하락하기는 하지만 변동성 크지 않습니다. 제한된 하락 정도만 보여주고 있고요. 심천 쪽이 오늘 좀 깊게 빠지네요. 1.15%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오전보다 오후장에 저점을 좀 더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50원 선 부근까지 얼마 전에 갔다가 이제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1,210원권 앞뒤에서 이렇게 위아래로의 움직임만을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는 2원 50전 올랐습니다. 1212원 10전에 거래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장 변동폭 4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장중에 상승 하락을 좀 오가기는 했는데 1210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이었네요.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센터 살펴봅니다. 양시장이 잔잔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밀렸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좀 다행이었다 이런 분위기가 흘렀는데요. 다만 상승 탄력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중에 큰 폭의 변동성은 있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 유지하면서 0.4% 올랐고요. 2,75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출발이 좀 불안했지만 상승으로 유지를 잘했습니다. 2760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의 차트 그림 예쁘게 그려졌고요. 막판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크지 않고 2760선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수급입니다. 네, 코스피 수급에서는 일단 기관 쪽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934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 176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개인 쪽도 확인해 보시면 152억 원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일단 상승을 했다 보니까 상승했던 섹터들이 더 많긴 했는데요. 상승했던 섹터들 가운데서 보험 섹터가 3%대로 가장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업 섹터라든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통신업종도 2%가량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섹터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이쪽으로도 오늘 1.9%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통신업 섹터에서는 오늘 KT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면서 섹터별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섬유의복 그리고 화학 섹터 역시나 1%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들 살펴보시죠. 네, 의료정밀이나 의약품 섹터 이쪽으로 약세 흐름 뚜렷하게 관측됐고요.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SD 바이오센서가 하락하면서 2%대 내림세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슬슬 완화 움직임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데요. 진단키트 종목들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 뚜렷하게 오늘장 나타났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도 1%대 내림세가 관측됐습니다. 두 가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기전자 섹터가 보합권 정도였고요. 운수창고, 운송장비는 소폭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고요. 반도체 종목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영 힘을 받지 못합니다. 시장이 오르더라도 시원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를 이쪽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0.4% 하락하면서 여전히 7만 원 선 아래권입니다. 69,6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2.4%대로 밀리면서 11만 8천 원으로 종가 형성한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좋았던 섹터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일단 테슬라 쪽에서 이 주식을 분할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요. 결국에는 투심이 우리 종목들 2차 전지 쪽으로까지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기관 쪽에서 1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으면서 0.3% 강보합권 44만 2천 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오늘은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 가운데 삼성 SDI의 상승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무려 6%나 급등이 나오면서 59만 6천 원 단숨에 60만 원 선 가까이 붙여냅니다. 네, 삼성 SDI도 오늘 오름세에 크게 나타났고요. 저점에서 벗어나는 모습의 차트 확실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3% 오르면서 53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플랫폼 종목들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을 한다 이런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주가는 보합권으로 거래 마쳤고요. 네이버는 0.4% 시장과 비슷하게 오르면서 34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섹터별 흐름에서도 보셨다시피 의약품 sek터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2%가량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쪽도 파란불로 거래 마치는 모습 나타났고요. 17만 1,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도 큰 반등을 주지는 못합니다. 기아 여전히 0.4% 제한적인 상승 탄력 기록한 가운데 현대차 쪽에서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행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특히나 카카오뱅크 새 정부에 대한 이런 기대감, 정책 기대감이 강하게 쏠립니다. 오늘 증권가 레포트도 나왔는데요. 카카오뱅크 2.5% 오르면서 51,600원 기록했고요. KB금융도 2%가량 오르면서 61,300원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다시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오르면서 전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전고점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 전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상승분을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리 가격 상승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선 관련 종목들 막판에도 움직여줬는데 대한전선은 결국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85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대원전선 25% 오르면서 2,340원 기록했고요. 가온전선도 14%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LS전선 아시아는 윗골이 좀 길게 달면서 탄력이 빠르게 움직였고요. 5% 오른 8,26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소식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순환매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차 협상 이후에 약간의 평화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시장도 들썩였는데요. 아직까지 돌파구를 정확하게 찾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군대를 오히려 재편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곡물 관련 종목들, 수산 관련 종목들 함께 순환매석 성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동원수산이나 한성기업 보시면 음봉전환하면서 시초가 대비 탄력 상당히 둔화된 점 눈에 띄고 있고요. 6%에서 5% 정도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곡물 관련 종목들 미래생명자원 11% 오르면서 1,200원 선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노보는 15%대 급등세, 팜스코는 6% 오른 6,43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분위기적으로는 0.6% 가까이 오르면서 944포인트 형성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흐름 계속 유지했고요. 940선에 대한 지지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3거래일째 오름세 기록하면서 오늘도 940선대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간 확대됐다는 점에서 코스피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게 관측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1,311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수급 주체별로 다양한 흐름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관망세에 가까운 4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고요. 개인 보시면 1,274억 원 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위기적으로는 역시나 지수가 올랐다 보니까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흐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게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2% 밀린 6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3% 하락하며 97,8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피에서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이 좋았다면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잊혀둔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발 호재로 이 에코프로비엠도 2%가량 오름세 기록했고요. LNF 6% 급등하면서 22만 5,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LNF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12거래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탄력 기록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첨보도 1.4% 오르면서 33만 8천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게임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약간의 하락세 기록한 모습인데 카카오게임즈 0.5% 그리고 펄어비스는 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가 3.5% 오르면서 10만 3,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일단 대표가 계속해서 위믹스 가치가 올랐다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HLB도 1.8% 오른 3650원 기록했고 CJ E&M, 리노공업 일제히 빨간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아래쪽으로 시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투심이 좀 약화됐다 말씀드렸는데 1.3% 하락하며 51,1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G 통신 장비 종목들의 흐름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북미 쪽에 투자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북미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로 대규모 프론트홀 발주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미양 투자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리포트에서는 HFR을 특별한 종목으로 좀 꼽아주면서 이쪽으로 수혜가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HFR이 14% 급등하면서 39,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RF 머트리얼즈를 좀 살펴보시면 막판의 변동성이 좀 극심하게 나타났는데요. 불과 3시 구간만 하더라도 거의 26%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다가 윗골이 달더니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14% 오름세에 14,2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가운데서는 유비쿼스가 8% 가깝게 올랐고 서진시스템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5% 이상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그 외 RFHIC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상승 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6월물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는 365포인트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선물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일단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6,108계약 차자세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580계약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1,594계약 매도 우입니다.